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연구소가 드디어 오늘 창립됩니다. 대학이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을 자임하는 인터넷 신문 뉴데일리가 용단을 낸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하라고 부탁받은 것이 제게는 지나친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기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비통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승만 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안병훈, 인복일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승만과 그가 세운 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사와 호국사를 연구 개발하고 청소년과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교육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과 연구가 이제 겨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건국한 지 60년이 넘고도 국민 대다수가 건국 대통령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거나 아는 척한다 해도 바로 알지 못하고 그의 역사적 기여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나라에서 만약에 오래전에 대통령을 지낸 분의 이름으로 어떤 연구소가 설립된다면 그것은 미국의 윌슨 센터나 후버 인스티튜트처럼 그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이상과 이념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그분들의 뜻을 받들고 공을 기리자는 취지에서이지 새삼스레 그분들 자신을 연구의 주제로 삼아야 할 절박한 사정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건국 대통령일 경우 그런 인물에 대해 그 나라 국민이 느끼는 존경심과 자긍심은 바로 그 국민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긍지의 표현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이고 자국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잘 알려짐은 물론 널리 외국의 교과서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알리고 선전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제가 한없이 비통하고 부끄럽게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들은 그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나라보다도 큰 인물이다. 싱만 is larger than Korea 라는 감탄사가 외국인의 입으로부터 나왔을 정도로 세계가 인정하는 탁월한 인물을 건국 대통령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국내외적 여건을 딛고 서서 독립을 회복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성공적인 민주국가를 건설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기리기보다는 처음부터 이 나라의 탄생을 가로막고 통일에 대한 우리 모두의 수건을 빙자해서 우리 국민을 파괴하고 분열시키려 했던 국내외 적대 세력의 선전과 선동에 말려들어 건국 과정과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연구와 교육의 권리와 책임을 쉽게 그들에게 내주었으며 성공적 국가건설의 수혜자가 된 덕분에 건국 당시에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잊고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이 나라의 새 세대들은 역사를 모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까지 품게 되는 통탄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역사 왜곡 현상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해낸 인물치고 공만 있고 관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치고 정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국군이 쇄진할 대로 쇄진한 작은 왕국에서 태어나 구국운동에 뛰어들었으나 긴 투옥 생활이 그 보상이었고, 만국의 통한을 아는 채 태평양을 사이에 둔 동양과 서양의 두 문화권을 넘나들며 오로지 독립을 되찾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대접을 받을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일에만 매진했던 20세기의 풍운하 이승만이 정적들의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뒤까지도 역사적 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의 역사적 공헌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데 대한 역전된 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그가 맞서야 했던 적수는 당시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던 희대의 전체주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습니다. 동유럽의 공산화와 더불어 남한의 공산화를 이미 결정난 것으로 여겼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일찍이 국제정치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석학으로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무성보다도 앞서서 눈이 떴던 이승만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제거해야 할 사도 대상으로 그들에게 떠오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도 지켜줄 수도 없었다 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역사 왜곡의 고삐를 결코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설사 이승만이 훌륭한 지도자가 또는 훌륭한 대통령이 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전 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년간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연구나 지식이 없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대 지도자들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만큼 방대한 양의 역사적 자료를 남기고 간 분이 없고, 건국 당시부터 그분과 일을 함께 했던 백선엽 장군 같은 수많은 분들의 증언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관한 연구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영역으로 오랜 동안 방치 또는 기피되어 왔습니다. 어찌 된 셈입니까? 물론 4.19와 불명예 퇴진이라고 하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잊을 수 없으며,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치닫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1948년 8.15 건국혁명이 없었다면 4.19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된 일 또는 경쟁자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에 대한 연구가 오랫동안 기피되고 그분에 대한 평가가 심하게 편향된 밑바닥에는 그분에 대한 민주화 세력의 비판적 시각보다도 국내외 반대한민국 세력이 느끼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고금의 학문을 고루 통달한 뒤에 구국운동가로 정치에 입문했던 이승만 박사는 영문으로 편지를 쓰고 연설을 하면서도 한편 80세를 넘어서까지 나라에 대한 걱정과 국민에 대한 애정으로 넘치는 한시를 썼던 문화인이었으며, 깊이 알면 알수록 인간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적들은 그를 구체적 비판의 대상으로 떠올리기보다는 아예 역사적 관심의 영역에서 제외시켜
매장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승만 연구소의 창립은 큰 뜻을 가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학문적 탐색을 외롭게 수행해 오신 몇 분들의 학자들이 계시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승만 기념사업회나 명지대학교 현대사연구소 등 여기저기서 이승만 관련 토론회도 열어왔습니다. 우리 현대사를 올바른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새로운 현대사 학회를 발족시키겠다는 움직임도 지금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교육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역사적 공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독재의 화신이니 분단의 원형이니 하며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승만 연구소 창립을 계기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이승만 관련 연구와 교육이 구심점을 찾아 더 큰 힘을 얻게 되고,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의 동상이 광화문 역사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게 대하는 사회운동으로까지 연결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데 상징적 구심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승만 연구소의 발족을 위해 그동안 크게 애써오신 안병훈, 임복일 두 분을 비롯한 여러 동지들께 깊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 연구소의 활기찬 활동에 큰 기대를 걸겠다는 말씀으로 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